표지와 문서 범위 RG 1.91 개정 입하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폭발 위해를 평가하기 위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규제 지침입니다. NRC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뜻하며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규제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TNT는 폭발 효과를 비교할 때 기준으로 쓰는 표준 폭약입니다. SSC는 구조물, 개통, 기기를 함께 부르는 원자력 안전 설계 용어입니다. ADAMS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전자문서, 접근 및 관리 시스템입니다. 문서 제목은 인근 시설 및 운송 경로에서 가정되는 폭발의 평가입니다. 이 지침은 원전 주변의 고정시설, 산업시설, 고속도로, 철도, 수로, 배관, 운송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 안전 관련 구조물 개통,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평가 체계는 세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폭발성 물질을 TNT 등가 질량으로 환산하고 그 값으로 안전 관련 구조물까지 필요한 최소 안전거리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운송 빈도, 사고율, 위험 영역 통과 거리로 폭발성 화물의 연간 노출률을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리 기준이나 확률 기준으로 배제되지 않는 폭발원에 대해서는 폭풍 하중, 미사일 영향, 구조물 안정성, 구조물 응답을 상세하게 평가합니다. 개정 입하는 2013년 4월에 발행되었고 초안 DG 1270을 기반으로 합니다. 원문은 ADAMS 문서번호 ML12170A980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ADAMS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문서관리 시스템으로 규제 지침 원문과 관련 심사 자료를 확인할 때 중요한 문서 추적 경로입니다. 여기서 NRC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TNT는 폭발 효과 비교에 쓰이는 기준 폭약, SSC는 구조물 개통 기기를 의미합니다. RG 1.91의 핵심은 폭발물이 단순히 가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원전 안전 기능을 담당하는 SSC가 외부 폭발화 중에서도 설계 기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평가 목적과 기본 접근 RG 1.91은 원전 주변에서 가정되는 인위적 폭발 위해를 평가할 때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평가 대상은 원전 주변의 고정시설, 도로, 철도, 수로, 배관, 산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폭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발 규모 자체가 아니라 폭발로 인한 과학과 폭풍 하중이 원전 안전 관련 구조물 개통, 기기의 안전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지입니다. 첫 번째 평가 축은 TNT 등가 질량을 이용한 최소 안전거리 계산입니다. 실제 폭발물이나 가연성 물질이 만드는 폭풍파 효과를 TNT 질량으로 환산하고 폭발원이 안전 관련 구조물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평가 축은 노출률 계산입니다. 폭발성 화물이 운송 경로를 얼마나 자주 지나가는지, 해당 운송수단의 폭발 사고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위험 영역 안을 얼마나 길게 통과하는지를 종합하여 연간 폭발 노출 빈도를 산정합니다. 세 번째 평가 축은 구조 응답 평가입니다. 거리 기준과 확률 기준으로 위해를 배제할 수 없으면 폭풍압, 구조물 내하력, 탄성 응답, 전도 안정성, 활동 안정성, 미사일 방어 능력을 상세하게 해석합니다. 이처럼 RG 1.91은 폭발 위해를 거리, 확률, 구조 내력이라는 세 단계로 선별합니다. 이 계층적 구조 덕분에 안전상 의미가 작은 폭발원은 초기 단계에서 배제하고 실제로 원전 안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원에 대해서만 상세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규제 요건과 설계 기준에 연결할지 1.91은 부지 위해 평가, 안전 관련 구조물 개통, 기기의 설계 기준, 외부 사건 방어 능력을 하나의 규제 판단 구조로 연결합니다. GDC는 일반 설계 기준을 뜻하며 원전 안전 설계가 만족해야 하는 기본 설계 요건입니다. TNCFR 100.20 나학는 원자로 부지의 물리적 특성과 주변 위해를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폭발 위해는 원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인위적 사건이므로 부지 적합성 검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텐시 FR 50.34 가항 1호는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의 부지 특성, 설계 기준,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폭발 위해 평가 결과는 원전 설계와 부지 평가를 뒷받침하는 기술 자료가 됩니다. 텐시 FR 52.17과 텐시 FR 52.79는 각각 조기 부지 허가와 통합면허 신청에서 부지 위해 설계 특성, 사고 평가 정보를 요구합니다. 파트 52 체계에서는 설계 인증과 통합면허 심사가 서로 연결되므로 외부 폭발 위해가 설계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GDC사는 구조물, 개통, 기기가 환경 조건과 동적 효과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배관 파단, 미사일, 동적 하중뿐 아니라 외부 폭발로 인한 폭풍 하중과 충격 효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폭발 위해가 충분히 낮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충분히 낮지 않다면 안전 관련 설비가 그 영향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RG 1.91이 부지 정보, 주변 산업활동, 운송 경로, 구조물 설계 평가를 함께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규제 지침의 법적 성격과 정보 수집 NRC 규제 지침은 규정 자체가 아니라 규정을 충족하는 데 NRC 심사 조직과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 기술적 경로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OMB는 미국 예산관리국을 뜻하며 연방기관의 정보 수집 부담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RG 1.91도 새로운 법적 의무조항을 만드는 문서는 아닙니다. 이 지침은 특정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수용 가능한 방법, 가상사고나 외부 위해를 평가하는 기법, 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는 RG 1.91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방법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이 위원회의 허가 또는 면허 유지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 수집 측면에서는 텐시 FR 파트 50, 파트 52, 파트 100에 포함된 정보 수집 요구와 연결됩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은 OMP 관리번호 3150-0011, 3150-0151, 3150-0093으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OMB는 미국 예산관리국으로 연방기관의 정보 수집 부담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NRC는 유효한 OMP 관리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정보 수집을 수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대상자도 그러한 정보 수집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RG 1.91을 적용할 때에는 폭발 위해 평가의 기술적 방법과 그 방법이 법규 자체가 아니라 수용 가능한 규제 경로라는 행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 2판의 개정 배경 개정 2판은 1978년에 발행된 개정 1판 이후 축적된 연구 결과, 분석 방법, 산업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뉴레그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발행하는 기술 보고서 계열을 뜻합니다. 폭발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폭발물의 종류, 폭발 위치, 지형, 기상 조건, 구속 여부, 점화 메커니즘, 구조물 형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과거의 단순거리 중심 접근만으로는 모든 폭발 위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2판은 고정시설, 액체, 극저온 액화 탄화수소, 증기운, 배관 등 기존 지침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폭발 위해 범위를 더 명확히 포함합니다. 특히 증기온 폭발은 고체 폭약 폭발과 다르게 방출량, 혼합 상태, 점화 방식, 폭풍파 전환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변합니다. 뉴레그 1805는 화재와 폭발에 대한 정량적 위해 분석 방법을 제공하는 NRC 기술 문서입니다. RG 1.91 개정 2판은 뉴레그 1805의 방법론과 현재 산업 관행을 반영하여 폭발 위해 평가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정렬합니다. 또한 텐시 FR 파트 52의 통합면허 신청 사례에서 사용되고 NRC가 수용한 분석 기법도 개정 배경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정 2판은 단순한 문서갱신이 아니라
최신 폭발 위해 분석 방법과 새로운 원전 인허가 체계를 함께 반영한 기술적, 행정적 개정입니다. 폭발 효과의 구성 요소. 폭발 효과는 여러 물리적 성분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분은 입사과압입니다. 입사과압은 폭풍파가 구조물에 도달하기 전 자유장 조건에서 나타나는 압력 상승을 뜻합니다. RG 1.91에서 PSO로 표현되는 기준 과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반사과압입니다. 폭풍파가 구조물 표면에 부딪히면 진행 방향과 구조물 면의 방향에 따라 더 큰 압력으로 반사될 수 있습니다. 구조물 전면부나 직접 충격을 받는 면에서는 반사과압이 입사과압보다 더 중요한 설계하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압입니다. 폭풍파는 단순한 압력 상승만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과 운동량을 동반합니다. 이 공기 흐름은 구조물 표면, 외부 설비, 부속 구조물에 추가 하중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폭발 유발 집안운동, 미사일 충돌, 파편 비산, 화재와 열복사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RG 1.91은 안전 관련 구조물 평가에서 주로 과압 효과를 지배적인 평가인자로 봅니다. SSE는 안전정지 지진을 의미하지만 폭발 평가는 내진 설계와 별도로 수행됩니다. 원전 설계에서는 내진 하중과 폭발 하중을 각각의 설계 기준 외부 사건으로 구분하여 안전기능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검토 여부를 결정하는 선별 논리. RG 1.91은 상세검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세 가지 선별 논리를 사용합니다. UFC는 미국 국방부 통합시설 기준을 뜻하며 여기서는 우발적 폭발 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물 평가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거리 기준입니다. 폭발원과 안전 관련 구조물 사이의 거리가 계산된 최소 안전거리 이상이면 그 폭발원은 안전 관련 구조물에 유의한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하고 보수적인 1차 선별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발생 가능성 기준입니다. 폭발원이 최소 안전거리 안에 있더라도 실제 폭발 발생 확률이나 위험화물 노출률이 충분히 낮으면 위해를 수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발생 빈도, 운송 빈도, 사고율, 노출거리 같은 확률 입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구조응답 기준입니다. 거리 기준과 확률 기준만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풍압, 구조물 내하력, 탄성응답, 전도 안정성, 활동 안정성, 미사일 방어 능력을 상세하게 해석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평가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한 계층적 절차입니다. 먼저 거리로 배제하고, 거리로 배제되지 않으면 확률로 배제하며, 그래도 남는 경우 구조물의 실제 저항 능력을 평가합니다. 거리나 확률 기준으로 위해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UFC 3-340-02에 기초한 폭풍하중 및 구조응답 평가가 필요합니다. UFC 3-340-02는 우발적 폭발 효과에 저항하는 구조물 설계와 평가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준 문서입니다. 최소 안전거리와 PSO 기준. 최소 안전거리 방법의 핵심 기준은 안전 관련 구조물 위치에서 최대양의 입사 과압인 PSO가 1.0 psi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NRC는 관심 대상 SSC에 대해 PSO가 1.0 psi 이하이면 유의한 손상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1.0 psi는 약 6.9kPa입니다. 이 값은 손상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원전 안전 관련 구조물의 선별평가에서 추가 폭발 영향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소 안전거리는 UFC 3-340-02에 제시된 TNT 방구형 장약 실험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실제 폭발원이 고정시설이든 운송경로이든 안전 관련 구조물까지의 거리가 최소 안전거리 이상이면 그 폭발원은 추가 상세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식1은 최소 안전거리 R민을 구하는 식입니다. R민은 PSO가 1.0 psi에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W는 TNT 질량이고
지는 축척거리입니다. 축척거리 지는 폭발하중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폭발량이 커질수록 영향거리는 단순 비례가 아니라 질량의 세제곱근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지 45피트/매 파운드의 3분의 1 제곱 또는 18m/매 킬로그램의 3분의 1 제곱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최소 안전거리 평가는 폭발물 질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함께 그 질량을 어떤 기준의 TNT 등가 질량으로 환산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TNT 등가 질량 산정 TNT 등가 질량 산정은 실제 물질이 TNT와 같은 폭풍 효과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TNT 질량이 얼마인지 환산하는 절차입니다. TNT 등가성은 폭발물이나 가연성 물질의 폭발 효과를 하나의 기준 폭약으로 통일하여 비교하게 해줍니다. 원전 주변에는 TNT 자체가 아니라 암모니아, 프로판, 액화가스, 산업용 화학물질, 운송 중 위험물처럼 다양한 물질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통평가 기준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폭발용 물질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TNT 등가성 또는 상대효과 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효과 계수는 같은 질량의 물질이 TNT에 비해 어느 정도 폭풍 효과를 내는지를 나타내는 상대효과 계수입니다. 우발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고체 물질이지만 원래 폭발용으로 의도되지 않은 물질에는 최소 R2 계수 1을 사용합니다. 이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보수적 가정입니다. 증기온 폭발은 더 복잡합니다. 증기 형성량, 저장 상태, 방출 상태, 구속 정도, 점화 방식에 따라 실제 폭풍 에너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체 저장량을 단순히 TNT로 환산하기보다 실제 폭풍파 형성에 참여하는 에너지를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식2는 유효 장약 중량 W2를 계산합니다. W2는 식1의 최소 안전거리, 산정에 넣을 TNT 등가 장약 질량입니다. WEXP는 평가 대상 폭발물의 질량이고 HDEXP와 HDTNT는 각각 평가 대상 폭발물과 TNT의 폭발열입니다. 증기온 폭발의 TNT 등가와 증기온 폭발의 TNT 등가와에서는 방출된 가연성 증기가 가진 연소 에너지 중 실제 폭풍파로 전환되는 비율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SFPE는 화재-방호공학회 계열 표기를 뜻하며 화재와 폭발 방호공학 자료에서 자주 쓰입니다. 증기온 폭발은 고체 폭약처럼 일정한 형상과 위치에서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가연성 증기가 대기 중으로 퍼지고 공기와 혼합되며 특정 농도 범위에 들어간 뒤 점화되어 폭풍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출량, 확산 상태, 구속 정도, 지형, 기상 조건, 점화원이 모두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뉴레그 1805와 SFPE 핸드북은 증기온 폭발의 폭풍파 에너지를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알파는 가용 연소 에너지 중 폭풍파 발생에 참여하는 비율입니다. 이 값을 수율라고 하며 전체 연소 에너지 중 일부만 폭풍파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델타 HC는 이론적 수년 소열이고 MF는 방출된 가연성 증기 질량입니다. 이 둘과 수율을 이용해 폭풍파 에너지를 계산한 뒤 TNT1LBM당 1900BTU 또는 TNT 1kg당 4420kJ라는 기준으로 TNT 등가 질량으로 바꿉니다. 수율화 연소열은 뉴레그 1805와 FM 데이터 시트 7-42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지별 사고 시나리오, 방출 조건, 지형, 기상 조건, 점화 메커니즘이 충분히 분석되면 더 낮은 값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부지 독립적 선별거리에는 보수적인 수율가 적절합니다. 반대로 특정 부지의 상세평가에서는 실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더 현실적인 값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운송 화물량과 배관 증기온 평가 운송 화물량과 배관 또는 부지 외부 증기온 평가는 폭발 위에 평가에서 실제 재고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관련됩니다. 운송수단별 최대 가능 화물량은 서로 다릅니다.
고속도로 탱크로리, 철도 하차, 바지선, 바지선 묶음, 배관 방출은 각각 운반 가능한 물질량과 방출 양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표 화물량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철도 하차나 바지선 묶음처럼 복수 차량 또는 복수 용기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쇄 방출과 연쇄 폭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일 용기의 폭발만으로 충분한지, 인접 용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배관 방출의 경우에는 저장된 총량보다 방출 지속시간, 차단 밸브 위치, 압력, 유량, 방출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룸 모델링, 분산 모델, 확산 모델 같은 확산 해석 개념이 필요합니다. 플룸 모델링은 방출된 가스나 증기가 대기 중에서 어떤 모양과 농도 분포로 이동하는지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분산 모델과 확산 모델은 바람, 난류, 지형, 기상 조건에 따라 가연성 증기온의 범위와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운송 화물량 평가는 폭발원 재고량을 보수적으로 잡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실제 폭풍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출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문제입니다. 폭발 확률과 운송 노출률 거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폭발 확률이나 운송 노출률이 충분히 낮으면 위해를 수용 가능하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정시설이나 운송 경로가 최소 안전거리보다 가까운 경우에는 사고 확률 또는 위험화물 운송 노출률을 평가합니다. 이 절차는 폭발원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세 구조 해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폭발이 일어날 연간 가능성을 정량화하는 과정입니다. 현실적 또는 최선 추정 기반 계산에서 연간 10의 -7승 미만이면 충분히 낮은 위해로 봅니다. 보수적 추정값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간 10의 -6승 미만이면 충분히 낮은 위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이 다른 이유는 입력 자료와 가정의 보수성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송 경로 사고 자료를 사용할 때는 해당 경로 조건과 사고, 데이터베이스 조건이 비교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 평균 철도 사고율을 특정 원전 주변의 저속 전용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복잡한 교통 조건의 도로의 단순 평균값을 적용해도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시고는 운송 중 폭발성 물질 노출률을 나타냅니다. R은 노출률, N은 물질과 운송 모드별 폭발률, F는 연간 운송 빈도, S는 노출거리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여러 운송수단으로 이동하면 각 운송모드의 노출률을 합산해야 합니다. 식 6은 폭발률 추정 방법을 제시합니다. 적절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운송수단별 전국 통계를 이용하여 폭발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자료의 대표성과 불확실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폭풍하중 효과 상세 해석 거리 기준과 확률 기준으로 위해를 배제할 수 없으면 폭풍하중 효과에 대한 상세 해석을 수행합니다. 상세 해석의 목적은 폭발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 폭풍압이 안전 관련 구조물에 작용할 때 구조물이 탄성 범위 안에서 응답하고 안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UFC 3-340-02 방법론을 사용하여 폭풍압을 모델링하고 구조물의 하중저항 능력을 특성화하며 폭풍압에 대한 구조물 응답을 결정합니다. 구조물 표면의 방향과 폭풍파 전파 방향에 따라 입사압을 사용할지 반사압을 사용할지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수용 가능한 최대 응답은 적용 폭풍압 하중에 대해 구조물이 탄성적으로 거동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탄성 거동은 폭풍 하중을 받은 뒤 구조물이 영구 변형이나 기능 상실 없이 원래 상태로 회복 가능한 범위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동적 응력 반전도 고려해야 합니다. 폭풍압은 구조물 표면을 안쪽으로 밀어넣는 하중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사와 진동 효과에 따라 바깥쪽 방향 응력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중은 안쪽 방향과 바깥쪽 방향 모두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식 7은 기존 하중 조합에 이미 사용된 내화력을 차감하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C는 결합 하중 효과, D는 고정 하중 효과, L은 활하중 효과,
TO는 정상운전 또는 정지 조건의 열화중 효과, RO는 정상운전 조건의 배관 반력 효과입니다. 폭발하중을 평가할 때에는 구조물이 이미 다른 설계하중을 지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용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허용 평가 방법의 규제적 위치 시절의 NRC 심사조직 규제 지침은 세 가지 허용 평가 방법의 규제적 위치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허용 방법은 최소 안전거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TNT 등가 질량, 축척거리, 기준 과압 PSO를 이용해 안전 관련 구조물까지 필요한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 거리가 확보되면 추가 폭발 위에 평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허용 방법은 폭발 확률 또는 운송 노출률 방법입니다. 폭발원이 가까이 있더라도 연간 발생 빈도가 충분히 낮으면 위해가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용 방법은 폭풍하중 효과 상세 해석입니다. 거리와 확률로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UFC 3-340-02에 따라 폭풍하, 구조물 내하력, 탄성응답, 전도와 활동 안정성, 미사일 효과를 평가합니다. 이 세 방법은 원전 설계에서 인근 시설과 운송 경로 폭발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입력 과정, 계산식, 자료 출처, 보수성, 적용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 1은 폭발물 종류와 증기온 등급별 TNT 질량 결정 과정을 제공하고 PSO와 RM는 최소 안전거리 산정의 핵심 기호입니다. 미사일 효과는 폭발로 날아오는 파편이나 물체가 안전 관련 구조물에 미치는 충격 효과를 의미합니다. 표 1과 TNT 등가 질량의 보수적 가정 표 1은 식 1에 사용할 TNT 등가 질량을 정하기 위한 보수적 가정을 제공합니다. 폭발 위의 평가에서는 실제 물질을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폭발물 종류와 증기온의 구속 여부에 따라 TNT 등가 질량을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물질이 같은 방식으로 폭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체 폭발물은 상대 효과 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폭발물이 TNT에 비해 어느 정도의 폭풍 효과를 내는지 나타내는 계수입니다. 구속된 증기온은 주변 구조물, 배관, 설비, 건물 또는 지형 때문에 연소가 가속될 수 있으므로 비구속 증기온보다 더 큰 폭풍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구속 증기온은 확산과 혼합 상태에 따라 폭풍파 전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BLEVE는 가압액화가스 용기가 열이나 손상으로 급격히 파열되며 폭발과 화재를 동반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증기온 폭발이나 고체 폭약 폭발과는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집니다. 표 1의 목적은 상세 자료가 부족한 초기 선별평가에서 보수적이고 일관된 TNT 등가 질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물질, 방출 시나리오, 기상 조건, 지형, 반응 속도론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더 낮은 유효 수율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방법 1의 세부 적용 방법 1의 핵심은 최소 안전거리보다 가까운 폭발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잠재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고정시설이나 운송수단이 계산된 최소 안전거리보다 원전 중요 구조물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으면 그 폭발원의 영향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판단은 평가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만 최소 안전거리 계산에 들어간 TNT 등가 질량이 적절해야 합니다. TNT 등가 질량 계산에는 표 1의 보수적 가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선별평가에서 상세한 물질별 분석 없이도 충분한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잠재 폭발성 물질을 식별할 수 있으면 방출 시나리오, 반응 속도론, 부지 지형, 주된 기상 조건을 반영한 분석으로 더 낮은 유효 수율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실제 방출량이 제한되거나 증기온이 넓게 희석되어 폭풍파 전환율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수값보다 낮은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질 등급을 식별할 수 없는 비구속 증기온 폭발에는 FM 데이터 시트
42에 근거한 15% 수율과 수용 가능한 보수값으로 제시됩니다. 15% 수율은 전체 연소 에너지 중 15%가 폭풍파 형성에 참여한다고 보는 보수적 가정입니다. 결국 방법 1은 가장 단순한 거리 선별법이지만 그 내부에는 물질 식별, TNT 등가화, 수율 선택, 부지 조건 반영이라는 중요한 공학적 판단이 포함됩니다. 방법 2의 세부 적용 방법 2는 거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낮은 폭발 확률이나 낮은 노출률로 위해를 배제하는 절차입니다. 폭발성 물질이 있는 시설 또는 운송 경로가 식 1의 거리보다 가까운 경우에도 실제 폭발 위험이 수용 가능할 만큼 낮다는 것을 확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접근은 원전 주변의 도로, 철도, 배관, 산업시설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상세 구조 해석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보수적 가정 기반 평가에서는 PSO 1.0, PSI 초과 노출률이 연간 10의 -6승 미만이면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실적 가정 기반 평가에서는 기준이 더 엄격하여 연간 10의 -7승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PSO 1.0, PSI 초과 노출률은 안전 관련 구조물 위치에서 1.0 PSI를 넘는 입사 과압을 만들 수 있는 폭발 사건이 연간 얼마나 자주 발생할지를 의미합니다. 운송 경로 평가에서는 경로 조건이 사고 데이터베이스의 조건과 비교 가능한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산악 구간, 도시 구간, 전용선, 저속 구간, 교차로 밀집 지역은 사고율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운송 모드를 통해 동일 물질이 이동하면 각 운송 모드별 노출률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도로, 철도, 수로가 함께 존재하는 부지에서는 이 합산이 특히 중요합니다. 방법 2는 확률론적 선별 방법이지만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자료의 대표성, 사고율의 보수성, 운송 빈도, 노출거리, 물질별 폭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방법 3의 구조해석 입력과 하중평가 방법 3의 구조해석에서는 TNT 등가 질량, 폭풍화, 구조물 내화력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먼저 TNT 등가 질량을 줄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반응 속도론, 부지 지형, 주된 기상 조건, 방출 시나리오, 물질 농도 분포 같은 요소를 근거로 더 낮은 폭풍파 전환율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이 계산상 보수성을 훼손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폭풍압은 구조물 방향에 따른 반사 효과를 포함하여 UFC 3-340-0이 방법론으로 특성화합니다. 폭풍파가 구조물 정면에 부딪히는 경우와 비스듬히 지나가는 경우의 하중은 다르므로 표면 방향과 폭풍파 진행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조물의 하중 저항 능력도 UFC 3-340-0이 방법론으로 특성화합니다. 폭발 하중은 짧은 시간 동안 큰 압력을 가하는 동적 하중이므로 단순 정적 하중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구조물 내화력은 식 7의 기존 하중 조합을 저항하는 데 이미 사용되는 용량을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이는 구조물이 폭발 하중만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정 하중, 활 하중, 열 하중, 배관 반력 같은 설계 하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방법 3은 보수적 선별을 넘어서는 상세평가이며 폭발원 정의, 하중 산정, 구조 저항, 하중 조합, 탄성응답 입증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공학적 검토입니다. 구조물 응답과 안정성, 미사일 방어 방법 3에서는 구조물 응답, 안정성, 미사일 방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풍압에 대한 구조물 응답은 UFC 3-340-0이 방법론으로 해석하고 구조물이 탄성적으로 응답함을 보여야 합니다. 탄성응답은 구조물이 하중을 받은 뒤 영구 손상 없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폭풍압은 동적 응력 반전을 고려하여 안쪽 방향과 바깥쪽 방향 모두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폭발 압력은 일방향 정적 하중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구조물을 가진하고 진동을 유발하는 동적 하중입니다.
전도 안정성과 활동 안정성도 평가해야 합니다. 전도 안정성은 구조물이 회전하여 넘어지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고, 활동 안정성은 구조물이 기초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직접 하중을 받는 외부 표면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 구조물이 부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벽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하중이 내부보, 기둥, 전단벽, 기초로 전달되는 경로 전체가 건전해야 합니다. 미사일 저항성은 폭발로 발생한 파편이나 물체가 구조물에 충돌할 때의 방어 능력을 의미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R.P. 케네디의 방법, 강구조물은 윌리엄슨과 엘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련 구조장벽 위의 미사일 효과에 대해서는 뉴레그 0800 챕터 3.5.3 장벽 설계 절차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뉴레그 0800은 NRC 표준 심사 지침으로 안전성 분석 보고서 심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규제 심사 기준입니다. 브록 A의 노출거리 개념. 브록 A는 운송 경로가 안전 관련 구조물 주변의 위험 영역을 통과하는 길이를 노출거리로 계산하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노출거리 S는 식 5의 운송 중 폭발성 물질 노출률을 결정하는 직접 입력값입니다. 운송 빈도와 사고율이 같더라도 위험 영역을 통과하는 길이가 길수록 노출률은 커집니다. 계산 절차는 안전 관련 구조물을 중심으로 R(G) 곱하기 W의 3분의 1 제곱반경의 영향 영역을 설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R은 폭발 영향 반경, G는 축척거리, W는 TNT 등가 질량입니다. 운송 경로가 이 영향 영역과 교차하는 구간의 길이가 S입니다. 즉, 폭발성 화물이 이 구간 안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안전 관련 구조물이 기준 과압 이상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 최단거리만으로 노출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송 경로가 구조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지점이 멀지 않아도 위험 영역 안을 아주 짧게 통과하면 노출거리 S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곡선형 도로나 철도가 위험 영역을 길게 통과하면 노출거리가 커집니다. 브록 A의 개념은 거리평가와 확률평가를 연결합니다. 최소 안전거리 안에 들어오는 운송 경로가 있다면 그 경로가 위험 영역 안을 얼마나 길게 통과하는지를 계산해야 폭발 노출률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의 사용 원칙 디젤의 이행 부분은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가 RG 1.91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는 이 지침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여 기초 NRC 규정 준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 NRC 규정은 10CFR 파트 50, 파트 52, 파트 100, GDC4처럼 원전 부지와 설계 위해 평가에 적용되는 기본 규정들을 의미합니다. RG 1.91과 다른 방법 또는 해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NRC 심사조직과 해당 NRC 규정 준수성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거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 면허 소지자는 현재 인허가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과거의 NRC가 수용한 지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RG 1.91 개정 입항가 발행되었다고 해서 기존 인허가 기준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면허 소지자는 NRC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 설계 변경에도 이 지침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0CFR 50.59에 따른 변경, 실험입니다. 10CFR 50.59는 일정 조건에서 사전 면허 변경 없이 시설 변경이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또한 규제 현안이나 검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 지침 전체 또는 관련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G 1.91은 신규 인허가뿐 아니라 운전 중 현안 해결에도 참고 가능한 기술 지침입니다. NRC 심사조직의 사용과 소급적 규제 변경 원칙. NRC 심사조직의 사용 방식과 소급적 규제 변경 원칙은 이 지침의 행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NRC 심사조직은 원전별 운전 현안에 관한 규제 논의에서
RG 1.91과 일치하는 조치를 기초 규정 충족의 한 가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 지침을 강제로 부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준에 RG 1.91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RG 1.91 미준수가 곧 규제요건 위반이라고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 지침은 규정 자체가 아니므로 인허가 기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면허 변경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그 검토에서 이 지침의 주제가 필수 판단 요소이면 NRC 심사조직은 RG 1.91 준수 또는 동등한 대안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변경은 이미 승인된 인허가 조건을 바꾸려는 공식 면허 변경 신청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10CFR 50.109 가항 1호의 소급적 규제 변경이나 10CFR 파트 52의 승인사항 확정성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급적 규제 변경은 기존 시설의 새로운 또는 변경된 규제 요건을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문제이고 승인사항 확정성은 파트 52 승인사항의 종결성을 의미합니다. NRC 심사조직은 이 지침을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 강제 부과하거나 일반 규제 현안 해결을 위해 자발적 채택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RG 1.91은 수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되 기존 인허가 기준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소급적 규제 변경 이의 제기과 이행 한계 RG 사용 방식이 이행 설명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면허 소지자는 소급적 규제 변경 이의 제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는 10CFR 50.109 가항 3호에 적용되는 경우 새로운 규칙, 명령 또는 지침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소급적 규제 변경 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NRC가 RG 1.91을 이행 설명과 불일치하게 사용하거나 사실상 구현을 요구한다고 판단하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 규제 변경 이의 제기는 뉴레그 1409 BACKFITTING 지침화 NRC 관리지침 8.4의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뉴레그 1409는 소급적 규제 변경 판단과 절차에 관한 NRC 지침이고 관리지침 8.4는 시설별 소급적 규제 변경과 정보 요청 관리를 다루는 NRC 내부 관리 지침입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규제 지침이 기존 인허가 기준을 부당하게 소급 변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규제기관이 새로운 지침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기존 시설에 적용하려면 규정상 정해진 절차와 정당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RG 1.91의 이행조항은 지침 사용의 자발성, 기존 인허가 기준 존중, 규제 집행과 기술 지침의 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참고문헌 1. 규정 화재, 폭발하중 기준 첫 번째 참고문헌구는 규정, 화재, 폭발 분석기법, 폭발하중 구조 기준을 포함합니다. 10CFR 파트 100은 원자로 부지 기준을 다루며 외부 폭발 위해가 부지 적합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판단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10CFR 파트 50은 생산 및 이용시설의 국내 인허가 규정이고 10CFR 파트 52는 원전 면허, 인증, 승인 체계를 규정합니다. NRCRG 189는 원자력 발전소 화재 방호를 다루는 규제 지침입니다. 폭발 위해와 화재 위해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인근 시설이나 운송 경로에서 발생하는 외부 사건 평가에서는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뉴레그 1805는 화재 동역학 도구 정량 화재 위해 분석 방법을 제공하며 챕터 1호는 폭발 위해 평가와 관련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화재 동역학 도구는 화재와 폭발 현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계산 도구와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DEPARTMENTOFDEFENSEUFC 3-340-0는 우발적 폭발 효과에 저항하는 구조물 기준을 제공합니다. RG 1.91에서는 폭풍압과 구조응답 평가의 핵심 기준 문서로 사용됩니다. SFPE 화재방호공학 핸드북은 화재방호공학 분야의 대표적 참고문헌이며 폭발방호 항목은 폭발방호 원리를 제공합니다.
FM 글로벌 재산 손실방지 데이터 시트 7-42는 TNT 등가화 방식으로 증기온 폭발을 평가하는 데 참고됩니다. 이 참고문헌들은 RG 1.91이 단순한 규제 설명서가 아니라 폭발물리, 화재 방호공학, 구조동역학, 원전 부지 평가를 함께 묶는 기술 문서임을 보여줍니다. 참고문헌 2. 증기온, 분산 해석, 확률, 미사일 영향. 두 번째 참고문헌구는 증기온, 분산 해석, 확률 분석, 미사일 영향, 소급적 규제 변경 지침을 포함합니다.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뜻하며 원전 안전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JL 우드워드의 가연성 증기온 질량 추정은 가연성 증기온의 질량을 추정하는 데 참고되는 문헌입니다. 증기온 폭발에서는 방출량 전체가 아니라 실제 가연 범위에 들어가는 질량이 중요하므로 이 문헌은 물질량 산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뉴레그 CR6410은 해결료 주기 시설 사고 해석 핸드북으로 해결료 주기 시설 사고 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챕터 5는 화학적 위해와 사고 해석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FEMA의 화학위해 분석 절차 핸드북은 화학물질 위해 분석 절차를 다루며 운송 또는 산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 평가에 참고됩니다. IAEA 안전지침엔 SG 3.1은 원전 부지 평가에서 외부 인위적 사건을 다루는 국제 지침입니다.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이며 각국 원전 안전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RP 케네디의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미사일 충격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윌리엄슨과 LB의 방법은 강구조물에 대한 파편 충격 효과 평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뉴레그 0800 챕터 3.5.3 장벽 설계 절차는 안전 관련 구조장벽의 미사일 방호 설계 심사와 연결됩니다. 뉴레그 1409와 NRC 관리지침 8.4는 소급적 규제 변경 절차와 관리 원칙을 제공하여 지침의 소급 적용 문제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참고문헌구는 RG 1.91이 폭발 확률, 증기 확산, 구조 충격, 규제 이행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 위해평가 지침임을 뒷받침합니다. 핵심 적용 흐름. RG 1.91의 핵심 적용 흐름은 3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TNT 등가 질량과 최소 안전거리를 산정하여 PSO 1.0, PSI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폭발원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안전 관련 구조물에 유의한 손상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추가 상세 검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폭발 확률 또는 운송 노출률이 충분히 낮은지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운송 빈도, 사고율, 노출거리, 물질별 폭발 가능성, 경로 조건을 종합하여 연간 위해 발생 빈도를 산정합니다. 셋째, 거리와 확률 기준으로도 배제할 수 없으면 폭풍압, 미사일, 전도 안정성, 활동 안정성, 구조물 탄성 응답을 상세 해석합니다. 이 상세 해석은 UFC 3-340-02, 뉴레그 0800 관련 미사일 충격 평가 방법을 근거로 수행됩니다. 각 방법은 10CFR 파트 50, 10CFR 파트 52, 10CFR 파트 100, GDC4와 연결되는 부지 설계 위해 평가의 기술적 근거로 사용됩니다. 폭발 위해 평가는 원전 주변 위험원을 목록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안전 관련 SSC가 외부 인위적 사건 하에서도 설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최종적으로 RG 1.91은 원전 주변 폭발 위해를 거리 선별, 확률 선별, 구조응답 평가라는 체계로 정리하여 인허가 심사와 설계 위해 평가에서 일관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지침입니다.